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7월 31일에 열렸던 여자 바둑리그, 여자 바둑의 대표 미녀기사 둘이죠. 오유진 9단과 고미소 3단의 대국인데요. 자, 고미소 3단은 입단한 지 얼마 안 된 신예 기사지만 이제 바둑리그 선수로 뛸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여자 강자 오유진 9단을 맞이하여 어떤 대국을 보여주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소 3단이 흑이고 오유진 9단이 백이었네요. 자, 초반은 이 포석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화점, 소목, 그리고 한 칸 굳힘을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오유진 9단 우상기 쪽 3-3을 들어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뭐 이수로는 그냥 눈목자, 뭐 날일자 아니면 이렇게 붙여가면서 타이트하게 전개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뭐 당연히 걸쳐가는 수들도 가능하겠죠. 자, 아무튼 3-3에 들어가니까 막아주고요. 밀어갈 때 날일자를 두니까 치받고 젖히면서 굉장히 가볍게 처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흑도 여기서 손을 빼고 이런 자리를 걸쳐 간다면 백도 뭐 단수 치고 뻗으면서 이런 식의 포석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고미소 3단은 이곳 우상 쪽을 적극적으로 조금 두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끊으니까 단수 치고, 끊고 때릴 때 단수 치고, 이을 때 단수 쳐서 잡고요. 자, 이제 하나 끊어주고, 이곳을 날일자로 둡니다. 제가 이제 복귀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축으로 잡히면은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대각선 화점에 돌이 와 있다면 축이 성립을 안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흑도 날일자 정도가 무난하고요. 자, 백은 뭐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어도 되지만 일단 오유진 9단 두터움을 선호하는 기사답게 우상 쪽의 정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정석 하나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걸쳐가니까 이곳을 다가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유진 9단의 생각은 이곳을 받아주면은 흑의 이제 진영이 조금 넓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런 식의 전개 포석도 가능하지만 오유진 9단 조금 적극적으로 우아기 쪽을 다가가는 선택을 했고요. 다가가게 되니까 3칸 벌려가면서 이 돌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당장 잡힐 돌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들이 벌려져 있게 된다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수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 벌려두고 들여다 보기 전에 2칸 띄고요. 자, 이런 자리는 조금 아깝지 않기 때문에 하나 들여다보고 뭐 날일자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조금 더 정수 아니면은 나중에 백이 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두어두는 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2칸 띄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자, 이제 받아두니까 그 다음에 들여다봤네요. 어차피 뭐 같은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서 두니까 날일자로 빠져나가고요. 자,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이렇게 나와서 끊으면 백을 잡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고미소도 3단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잡더라도 백이 이곳을 두면서 좌쪽 흑돌들을 제압을 한다면 백의 두터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백 입장에서는 이 돌이 잡히는 게 너무 크다 그렇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미리 활용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밀어두고 둘 때 호구 쳐서 산다면은 막상 흑이 실속이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끊어가는 수는 조금 초반에 두기는 어려운 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흑이 두텁게 지켜두니까 붙여서 오유진 9단도 두텁게 지켜두었고요. 자, 이곳은 날일자 굉장히 좋은 자리죠. 자, 이제 백의 공격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흑이 다른 곳을 주면 백이 뭐 이렇게 젖혀 있게 된다면 이 귀 쪽의 주인 그리고 이 돌들 자체도 보시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여왔을 때 이 흑돌들이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고민소 3단의 좌쪽 날일자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좌상 쪽으로 손을 돌려서 굳혀두니까 자, 이 자리까지 뒀기 때문에 이 백돌들이 공격을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수죠. 자, 백이 뛰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벌려가면서 판을 만들어 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가오니까 자, 붙이고 느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흙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다면 한 칸 뛰어가는 수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붙이고 젖힐 때 늘면서 자연스럽게 바깥쪽으로 나가자고 하고요. 흙이 지킬 때 이런 자리만 붙여서 넘어가자고 하더라도 백돌에 대한 크나큰 큰 공격은 기대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소 3단도 이곳을 붙이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백돌을 압박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 자리 굉장히 뻗고 싶은 자리지만 오유진 구단도 너무 무리하게 둔다면은 이 백돌 2점 그리고 하변 쪽에 이 백돌 5점도 완벽하게 살았다고 보기는 힘든 돌입니다. 그래서 일단 귀 쪽을 지켜주었고요. 자, 이때 또 위쪽을 젖혀가는데 이 수루는 뭐 아래쪽을 끊어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백이 오히려 선수를 잡고 상변 쪽을 넓혀 간다면은 좌변 쪽에서 흙이 집으로 득을 보긴 했지만 백의 쪽은 의도대로 두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소 3단도 백의 의도대로 두어주는 건 싫다. 그래서 위쪽을 젖혀두고 한 번 더 밀어두고, 실리로는 손해를 봤지만 이 두터움을 바탕으로 이 하변 쪽과 좌쪽 돌들을 엮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좌쪽을 밀어가니까 붙여두고요. 자, 이때 고민소 3단이 너무 아쉬운 선택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흙은 굉장히 두터운 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젖히고 이곳을 넣을 때 여기가 굉장히 그 백이 왔을 때 급소 자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백돌을 압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두어 갔다면은 백돌들도 여전히 한 번에 연결을 하는 수는 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흙이 백을 계속 괴롭히거나 아니면 연결을 강요하면서 조금 판을 넓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곳의 능수가 너무 느슨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유진 구단 바로 기회를 포착하자마자 이 자리 급소 한 방을 날리게 되는데요. 자, 흙이 이으면 한 칸 뛰고 뛰어갈 때 백이 자연스럽게 중앙 쪽의 흙 모양을 견제해 가고 상변 쪽을 딱 지키게 된다면 뭔가 흙의 집 모양도 크지만 백의 상변 쪽 모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흙 입장에서는 조금 덤이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소 3단도 이곳을 붙여가면서 변화를 깨야지만 이것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여기서 손해 2점을 잡히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좌쪽 공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이때 이수가 너무 또 무리였어요. 이수루는 그냥 이 한 점을 잡아두는 게 당연히 정수였고요. 백이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때려두면서 두텁게 두었다면은 조금은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흙도 빵따냄이 두텁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수가 만약에 오유진 구단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거의 판을 바로 그르칠 뻔한 나쁜 수였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잡고요. 물론 단수 치고 흙도 백 좌 쪽을 제압을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약간은 뒷맛이 남아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뭔가 이런 자리 두고 이런 식으로 붙여간다면 조금이나마 탄력이 생기는 자리고, 그게 아니고 백이 이런 끝내기만 하더라도 집으로 굉장히 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어두고 빵따냄을 한 다음에 이 3점도 야무지게 잡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상변 쪽을 키워갔다면 이것도 이제 덤이 없어도 백이 유리할 정도로 좌쪽보다는 상변 쪽, 상중앙 쪽이 훨씬 더 백의 집 모양이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유진 구단이 다행히도 이곳을 받아주자 고민소 3단도 조금 숨을 돌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잡을 때 이어서 공격을 할 때 하나 밀어주고요. 자, 어쨌든 흙이 중앙 쪽 빵따님을 하기는 했지만 아까와는 다른 게 백이 확실하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빵따님을 한 자세가 되어서는 오히려 백이 너무 두텁게 연결이 되면서 확실하게 백이 우세를 잡아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확실히 우세를 잡은 오유진 구단 이 자리를 딱 뚫어가면서 이 돌은 빵따님을 했는데 살아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 고민소 3단도 위기감을 느끼고 백돌들을 압박을 하면서 이 돌을 조금 차단을 해가면서 중앙 쪽을 넓혀가겠다는 생각인데, 자, 이 수가 오히려 백을 너무 확실하게 연결해주는 대학수가 되면서 이 바둑은
더욱더 이제 흑 입장에서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자, 이수로는 여기를 당연히 끼워서 있는 끊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아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실전처럼 확정을 짓지 않고 다른 자리를 두는 게 조금 더 나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교환이 거의 패착에 가까운 100을 확실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대학수가 되었고요. 자, 오유진 구단으로서는 이제 이 101점을 어떻게 작게 잡힐 거냐만 연구를 하면은 손쉽게 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선수 교환 해두고요. 잡을 때 붙여서 제압을 하고요. 자, 뭔가 이제 저번 이제 대국 속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서는 조금 갈피를 못 잡고 이곳저곳을 다 두면서 역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좀 갈피, 돌의 방향성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고민소 3단의 상황이 딱 그렇죠. 상변도 두고 좌상도 두고요. 그리고 중앙 쪽도 둬야 돼요. 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두텁게 잡아두고요. 자, 이곳을 붙이면서 마지막 반전을 노리는데, 오유진 구단이 이런 바둑을 놓칠 기사가 아닙니다. 자, 이 장면에서 물론 입고 한 점이 잡히더라도 백 입장에서는 이 자리만 좀 크게, 상변 쪽만 크게 집을 짓는다면은 무사하게 내 판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런데 오유진 구단은 그것도 싫다. 상변 쪽은 깨지더라도 중앙 쪽을 살려가는 선택을 했는데, 자, 상변을 깨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보시면은 요 세 점이 잡혀버렸고요. 그리고 호구 쳐서 지킬 때 오유진 구단이 마지막으로 큰 자리인 우아 쪽을 딱 두게 되자 이제는 정말 집으로 해볼 장면이 없습니다. 상변 쪽을 깬 게 물론 크긴 하지만 10집가량 손해를 봤고요. 우아 쪽도 거의 20집에 가까운 자리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10집 정도 차이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 쪽에 대마를 공격해 보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오유진 구단이 야무진 선수 교환들을 해놓고 딱 이 자리를 두게 되면서 이 백돌들의 근거는 너무나도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민수 3단이 힘을 내보면서 역전을 해보려고 하지만 오유진 구단이 깔끔하게 판을 정리하면서 이 바둑 결국에 오유진 구단의 불계승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잡더라도 결국에 이 우변 쪽이 깨지게 된다면 승패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수 3단도 이곳을 지켜주지만 우아 쪽을 딱 넣는 순간 집 차이는 이제 10집에서 한 15집 정도로 벌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몇 수 더 진행이 되지만 결국에 역전을 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유진 구단이 승리를 거두고 팀의 승리도 견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고민소 3단과 오유진 구단의 대국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유진 구단이 확실히 그 두터운 기풍답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판이 짜 나가게 되니까 이 신의 기사인 고민소 3단이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쭉 밀렸던 그런 대국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흑백바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